코로나가 확산되면서요. 이게 일종의 공지 같은 건데 17개 나라의 제외 국민은 총선 투표를 못 합니다. 대한민국이 제외에 있는 국민들한테도 투표권을 줬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투표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우리 같으면 바로 집 밖에 바로 근처에 투표소가 있지만 이분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만 살아도 투표하러 가려면은 거의 하루 6시간 거씩 운전하고 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건 17개 국가의 제외 국민 투표는 못 하는 걸로 표수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고국 바라보면서 촛불 이후에 총선 때 내가 기필코 한 표 보태리를 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아쉬운 소식이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나라들 뭐 대표적으로 이탈리아가 그런 거지만, 그러니까 그 코로나 확산세가 너무 급격하게 지금 번지고 있다 보니까 그 나라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선거 업무 때문에 예외 상황을 두기가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종합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 이런 독일에 있는 저희 아시는 분이 왔는데 마스크를 쓰고 하기도 어려운 게 뭐냐면 마스크를 쓰고 동향이 있으면 잘못 일부의 극우 세력들한테 타겟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취소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예. 참 위험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밖에서. 알겠습니다. 자,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키르기스, 프랑스, 가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팔, 인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미국, 에콰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이렇게 17개 국가인데 어제 어떤 보도를 보니까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를테면요. 인도 같은 나라는 집에 있어 했는데 길거리 나오잖아요. 경찰이 엎드려 뻗쳐 시켜가지고 때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국민을 강제로 통제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이렇게 보도로 인도뿐만 아니라 다 나오는데 뭐 손들을 반성시키고요. 그러니까 삼천교육대인가요? 대한민국이 방역 자체를 훌륭하게 했다는 것은 통제를 하지 않고도 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사실상 와. 밖으로 못 나오게 하고 나오면 벌금 먹이는 나라도 있고요. 지금 상황이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는 게 이 행복인 줄 알아 이것들아. 어? 감사합니다. 영진아 행복인 줄 알아 이거 징징이 징징. 정말 코가 징징이에요, 징징.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이 있죠. 뭐라고요? 이문덕.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다. 우리 바뀌었어요. 네. 우문덕. 우리가 뽑은 문재인 대통령 덕분이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버려. 뭐래요? 예?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헷갈리게 만들잖아. 알겠습니다. 일단 우린 이문덕 여기는. 네. 자,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한 발 더 나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 같은 선진국도 방역보다는 제일 먼저 나온 이야기가 방역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고요.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트럼프 120만 원 주겠다. 이게 먼저 나왔거든요. $1,000. 한국은 방역 잘하지만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음 주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보도로는 전적으로 믿지는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 다만 이 민주당하고 청와대가 국민 70%에서 80%한테 현금성 재난수당을 검토하고 있다. 이 보도가 제가 봤을 땐 최근에 가장 업데이트된 정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주긴 좀 그렇고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이제 해보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그 청와대 발 보도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기자들이 청와대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청와대 관계자들한테 인터뷰를 해서 그게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된 다음에 정리된 내용이 70~80% 정도 국민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관료들의 어떤 상상력의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어떤 문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적인 분위기나 이제 좀 선도적으로 움직이는 지자체들이 이미 실행하고 있는 걸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나머지 그러니까 80%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20%를 선별한다고 하더라도 그 20%마저 지원하는 이런 도전적인 정책을 한번 해보는 것도 그러니까 세계적인 어떤 사례를 남긴다는 차원에서 그 이후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되며 하는 이런 또 다른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과거에 한 번도 그런 적으로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이유 그리고 부자들한테까지 그런 지원금을 주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라는 어떤 굉장히 과거에 매몰된 논리 때문에 선배를 해서
지원을 하자라는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빠르게만 한다면은 국민으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방역의 역사를 새로 써왔듯이 이런 그 재난 사태에서 지원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한 어떤 새로운 역사를 다시 한번 써본다는 측면에서도 했으면 좋겠어요. 100%. 저는 궁극적으로 100% 현금성 재난수단을 검토를 하게 될 거라고 봐요. 결국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현실화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걔네들 때문에 현실화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 재난수당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당 입장에서는 약간 꽃놀이패처럼 작용할 가능성이 커요. 선거가 다가오면서. 특히나 야당 쪽에서는 경제 관련해서 공격을 하려고 할 것인데 경제 관련해서 공격하는 순간 야 그러면 경제 문제 있으니까 우리 지원하자라는 식으로 아젠다를 끌고 나가기도 쉬울 거고 이거를 전 국민에게 대해서 하자고 했을 때 야당 입장에서 반대하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청와대에서 먼저 치고 나가면 오히려 프레임이 역으로 걸릴 거예요. 선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여당에게 유리한 그런 걸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나가기 쉬워서 제가 보기에는 총선 전후로 해서 틀림없이 전 국민에 대한 재난수당 검토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봐요. 이게 국민의 70-80%의 현금성 재난수단을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모두들 알다시피 70-80%를 나누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게 되면 불만 세력과 불만이 오히려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조세 저항은 오히려 더 늘 거예요. 조세 저항은 오히려 더 늘 수밖에 없고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전 국민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다만 스텝을 밟고 올라가는 거 있는 상황이다.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처음부터 100% 하면 아유 저 선거용 이렇게 프레임 잡히지 않게끔 먼저 치고 가면 청와대는 따라가는 식으로 해서 저는 결국은 100%로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 지금 이제 이게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기사인지 모르겠는데 전 국민한테 나눠주는 건 힘들 거라고 보고 이게 이제 약간 소설 같은 건데 대신에 건강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건 어떠냐. 같은 근데 건강보험료는 꽤 지금 많이 비축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적자를 내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 의미 없고요. 지금 왜 우리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역 화폐 이런 정도가 최고로 좋은 거냐면 당연한 거예요. 갖고 있는 걸 깎아주는 것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니까. 아무나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소상공인 뭐 영세 자영업자한테 얼마씩 주자도 도움이 안 돼요. 그분들한테 그걸 보존해 주는 건 그분들로 끝나버린다고. 그 오히려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전 국민한테 나눠주고 그 돈이 계속 쓰이게 만들어서 장사가 잘 되게 만들어서 유기적으로 돌려야죠. 누구한테 특별한 계층한테만 돈을 주고 마는 것은 경제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얼마 전에 이재명 기사가 정말 시원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부자들이 죄 지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부자들은 세금을 더 많이 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기본소득 개념에 그러니까 어떤 전 국민적인 지원금, 재난 지원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자기 때문에 줘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세금을 왜 내? 세금은 그러니까 똑같이 또 1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그 100만 원의 효과는 소득이 작은 사람일수록 그 효과가 커지는 거고 그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100만 원의 효과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건강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가면 소득이 작은 사람은 어차피 내는 보험료가 작기 때문에 효과가 더 작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보험료가 더 많으니까 훨씬 더 감면되는 금액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존에 납부되는 그 비용을 감면해 주는 건 소득에 비례하는 거고 그 동일 금액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건 이게 반대로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는 주는 게 아깝다? 이 논리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발목을 잡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소득이란 기준이요. 이게 코로나 사태의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는 코로나 사태 일어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경제가 다 붕괴됐잖아요. 지금. 그 아까 뭐 병원이나 그런 데도 하루에 처방전 50개인 사람이 4개. 모든 경제는 다 멈춘 상태거든요. 이 사람들이
중산층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하위층으로 떨어진 상태예요. 지금 뭐 대출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는 게 뭐냐면 당장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돈 자체가 없는 거죠. 어저께 MBC 100분 토론 보면은 무식한 두 명이 나와가지고 그냥 막 씨부리는 거야. 그 신세돈이라고 그 100분 토론 하기 전에 성동일 방송에서 김성수 평론가가 막 씹어서 난 저 사람이 그 사람이 그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새로 나온 지역 화폐인 줄 알았다고 신세돈. 근데 이 사람이 경제학 관련한 교수래요. 근데 이재명 지사하고 최백운 교수가 이쪽 패널이고 저쪽에는 신세돈하고 이해훈이 나왔는데 이해훈 여자훈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을 배우지는 않았더라도 기본 원리는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항상 이런 식인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인데 소상공인한테 1,000만 원씩 주는 게 경제에 어떤 의미도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은 1,000만 원씩 준다고 해서 그게 당장은 쓸 돈이 만들어지겠지만 아까 최백은 교수가 했단 말이에요. 그 소비가 위축되면 계속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결국 원발에 오줌 누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써야 되는 돈. 나는 단기간일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는 3개월 잡고 있잖아요. 나는 한 달이어야 된다고 생각해. 한 달. 한 달 안에 10만 원 정도 쓸 수 있잖아. 다 써야죠. 그렇게 해서 고객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한테 돌아가게끔 그걸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과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그 10만 원짜리를 온라인에선 쓰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당연하죠. 지금 온라인은 오히려 그 혜택을 본 그쪽 분야가 훨씬 많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네에 쓰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동네에서. 어떻게든 간에. 팡팡. 예. 어제 근데 그 토론 보니까 답답하더라.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돼지들은 속아 넘어갈 만한 말을 해요. 그럴 듯해 보이는데 다 사기에 가깝습니다. 그게. 예, 특히나 이해운 같은 경우는 20억이 넘는 전셋집에 사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할 바가 아니죠. 뭐 이렇게 그 재난에 대비해서 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나눠주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은발의 오줌 누기라 그러는데 오줌이라도 넣어야지 급하면. 근데 그것도 하지 말자고 하고 그거를 따로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또 체계적으로 말은 좋아서 체계적이라는 거지. 체계적이라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 지금 당장 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체계적으로 하자 그래서 그 시간이 걸려버리면 그게 나중에 돈이 간들. 돈은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필요할 때 그 돈이 지급돼야지. 다 끝나고 나서 지급되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게. 저는 그 이혜훈한테 대구에 있는 서문시장 와가지고요. 거기 칼국수 골목에서 딱 이틀 동안 서 있으면 모든 이거에 대해서 그런 말을 절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라니까요. 네, 네. 지금 미래통합당이 뭔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네. 내가 대구 사람이고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부류를 찍어왔지만 지금 하는 권영진이나 얘들 하는지 보면은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그 이해원이 잘못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순진한 생각이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쪽 부류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걸 그냥 원치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이런 국가가 적극적 개입해서 국민들의 경제를 돌려주는 이 시스템이 확보가 되게 되면 가진 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세금을 계속 더 낼 수밖에 없어요.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고 예전처럼 이렇게 세금 부담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깨져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기업이라든지 있는 사람들이 세금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마다 국가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 뜯어가서 우리 못 살겠다 했는데 국민들이 보니까 세금 많이 뜯어서 우리가 살게 됐네 하면 과거와 같은 세금 부담 이게 마치 국가가 무슨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했던 그 프레임 자체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걸 알아요. 정확하게 알고 국민들에게 재난 지급 이런 식으로 소득을 지급을 하게 되면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게 국민들이 체감하는 순간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기존의 프레임들이 몽땅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목숨 걸고 막는 거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목숨 걸고 막는 형상이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모른다고 봐요. 워낙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들이라서 그게 맞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인상을 받았어요.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식해서 모르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 절망적이잖아. 답을 해. 야, 진짜 무식하다고 해야 되나 답답하다고 해야 되나. 이해오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진짜 신세도는 진짜 무식하더라. 그런 교수한테 경제학을 배우는 학생들은 도대체 뭐니? 신세도이 지금 그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이잖아요. 공동 선대위원장. 그 인터뷰 하는 거 들어보니까 깝깝하더만요. 네. 오인용 생각나더라고. 오히려
그 신재동 교수 그 말하는 톤이 그 애니메이션 5인용 주인공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뉴스공장에 나오셔 할 때 보니까 와 진짜 깝깝하다는 그 느낌이 좀 들었어요 진짜. 자 어쨌건 저 이쪽 분들은 이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쪽 분들도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와서 새날 정도를 보시는 분들이 저는 우리 지지층의 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보를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시는 분들 이분들 대개는 보편적으로 가자. 그러니까 고소득층한테는 나중에 세금으로 걷자 그 안. 그러니까 아마 김경수 지사가 그렇죠. 꺼내 들었던 그 안이 대개 어떤 모범 답안처럼 지금 머릿속에 인식이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우리 층에서도 보면 고소득층한테 그걸 왜 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별하는 게 시간이 너무 걸린다니까. 실제로 영세 자영업자라고 하는 것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요? 10만 원 더 벌면 300만 원 지원 못 받고 10만 원 덜 벌면 지원받고 그것도 가능해? 난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봐. 고소득이라는 게 무슨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10억 벌어서 소득세 3억 8천 내는데 그 정도 100만 원 지원금 받으면 안 됩니까? 세금 3억 8천 낸 사람이 예. 그 받아도 되지. 예. 왜 나눠요 그거를? 그거 코도고 나중에 세금으로 받으면 되는 거고. 어차피 그것보다 훨씬 많이 세금을 내는데. 그리고 기준에서 노점상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그리고 또 고소득자라고 해서 지금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한 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고소득자들도 지금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번 방송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오전에 뭐 외래 50명 60명 병원에서 하루에 외래 4명 봤어요. 4명. 아, 당신 이야기하는 거구나.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사회에서 고소득층인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고소득층이야. 돈 많이 내고 세금 많이 냈어.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재난 상황이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너는 소득 많으니까 재난 상황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 100만 원이 그 병원을 돌아가게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국밥을 먹을 수 있어요.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고소득층이나 해서 어렵지 않은 거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한테는 왜 100만 원 못 줘요? 주고 나중에 세금으로 돌려받아요. 그렇지, 그렇지.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버퍼링 나시는 분들은 나갔다 들어오세요. 지금 송출이는 아주 이상이 없거든요. 핸드폰을 새로 사시던가. 녹색. 예. LG가 좋습니다. 자, 어쨌건 여러분 힘들 내시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뭐 시청자는 시청자분들대로 우리들은 모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의지하니까 맞습니다. 뭔가 좀 덜 외롭죠. 지금 정변이 외로워요. 야, 정변이 일주일에 우리 방송 나오는 시간만 기다리는데 손님도 없고 지금 무슨 재판도 없고. 아니, 재판이 이제 많이 시작하고 있어요. 마스크 쓰고 하나? 아 밤에 맨날 다른 뭐 유튜버 채널 가서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시비 걸고 있고 신고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착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지지하는 정당 슈퍼 쏘고 응원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잘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진짜 인터뷰가 나쁜 놈을 내가 좋습니다. 하나 봤어. 이게 그 어떤 방송에 잠깐 내가 이렇게 시간 잠깐 남으면 들어가서 유튜브 방송하는 거 보잖아요. 새날이 양다리를 걸쳤다는 거야. 나 그거 보고 야 진짜 나쁜 놈들 많구나. 어디하고 양다리를 걸쳤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꼭 그런 놈들이 있어. 어느 쪽 정당을 택해야 되는 이 뭐랄까 이쪽 아니면 저쪽을 택해야지 왜 양다리 걸치냐고. 바보 아니에요? 그거 가치관의 문제야 이 개새끼야. 그런 애들은 지능이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부러 갈라치기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럴 그렇게 수 해서 있죠. 그렇게 해서 그쪽 시청자들한테 계속 일러 바치는 방식으로 쓸데없는 일이시네요. 그런 짓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 들어오셔가지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응원하면 되는 거지 왜 남을 욕합니까? 발견 즉시 바로 강퇴시키세요. 그래도 방송 중에 개새끼라고 하면 걔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자 넘어가시고요.